저출산 문제는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토록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장래 인구 추이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과 구체적인 파급 효과 분석이 안 됐고 미래의 문제로만 치부한 안이한 대처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약 40년 전인 지난 1983년 이미 합계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합계 출산율은 일명대로 추락합니다. 대체 출산율은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한 세대의 부부가 그들을 대체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녀 수입니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당 2.1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적정한 수준의 대체 출산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유아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선진국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치로 유아 사망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3명 전후로 설정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저출산 사회가 되면 미래 생산 가능 인구 부족과 인구 고령화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이어져온 산하 제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대표되는 산하 제한 정책은 1996년이 돼야 공식 폐지됩니다. 산하 제한 정책은 폐지됐지만 구조적 문제의 저출생 접근 정책은 없었고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제도를 답습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오는 정책은 현상적이고 백화점식 나열 대응이었습니다.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 문제나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은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 유럽식 제도를 도입했지만 우선순위도 없었고 낮은 제도 활용으로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기준 저출생 대응 예산은 47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GDP 국내 총생산 대비 2.1% 수준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등으로 쪼개진 저출생 대책은 비슷하거나 복잡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각지대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문제도 있었지만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허둥대는 동안 출산율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약 10년 전인 2015년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떨어졌고 2023년 지난해에는 0.72명까지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0.65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 다음으로 합계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스페인입니다. 그런 스페인도 합계 출산율이 1.19명입니다.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한국이 문제인 것이겠죠. 2015년 44만 명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는 23만 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태어나는 아이는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고령화마저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인구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경우를 인구 자연 감소라고 하는데 한국은 지난 2020년부터 자연 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도 유소년 인구 급감으로 일반적인 피라미드형에서 가운데가 불룩한 종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 인프라는 붕괴 직전입니다. 정부가 예측하는 2055년 출생아 수는 17만 3천 명인데 수도권 대학 정원은 2023년 기준 19만 5천 명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모두 건강하게 자라난다고 해도 지금의 대학교 정원을 맞출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국가안보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나라를 지켜줄 군인은 부족합니다. 현재 50만 명인 상비 병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인데 오는 2045년이면 약 17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 인력도 부족합니다.
세계 최고라는 조선업을 비롯해 제조업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농촌이나 어촌도 외국인 인력 도움 없이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산업인력 부족으로 2040년 들어서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예측입니다. 고령화는 지속되면서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도 곧 옵니다. 복지제도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죠. 국민연금 개혁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세대가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배경에는 이 같은 저출산 기반의 인구 구조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인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실패와 관행 개선을 위한 기업의 동참과 유인, 노력 미흡 등 안이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완전히 새로 바꾼다는 각오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마음을 열고 국민과 대화하고 각계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없이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월아TV였습니다.